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죠. 이번 주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1%포인트 소폭 올라서 3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 노조 대응이 새로 포함됐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눈에 띄는 행보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좀 강경 모드로 대응을 해나갔다. 얘기한 것 보면 불법과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부분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순기능적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 이후 공정, 정의 원칙에다가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관 소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항목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화물연대 이 파업이 업무 개시 명령권을 발동하게 된 이게 근본 원인이 그거잖아요. 저게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1차 화물 파업이 있었을 때 정부가 아무 제한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으니까 무제한으로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파업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때 업무 강제 개시를 할 수 있는 명령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가가 무엇인가 개입하거나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기간 산업인 물류 이런 혈맥이 막힐 수 있겠다. 이걸 위기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동안은 그게 다 그러니까 사실 사문화되어 있던 법이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지만 쟁의의 형태를 띤 정치 투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쟁의는 인정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된 법에 대해서만 쟁의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그럼 국가가 불법에 타협할 일은 없고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영국의 대처 수상의 리더십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참모들 뒤로 숨지 않는 대통령, 결정하는 대통령, 그리고 강단 있게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고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워딩을 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 반응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화물연대가 그러니까 다른 뭐 지하철이나 철도는 어느 정도 타격을 이뤘습니다만은 화물연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통령 지지도의 소폭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대통령께도 상당히 좀 도움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정치가 풀어가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소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이 좀 순기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로는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이 좀 평가 요인으로 꼽혔거든요.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방 설명 듣고 하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오른 줄 알겠어요. 1% 올랐습니다.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30에 31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노조 대응이 8% 들어갔는데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독단적, 일방적이 38%입니다. 부정평가에. 경험, 능력 부족 30%, 인사 문제 11%입니다. 저는 조금 대통령이 이번 좀 다르게 화물연대 파업이랄지 최근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면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랄지 그다음에 야당을 거의 뭐 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노동자들까지 적으로 보고 있는데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다 우리 언론사고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계속 하시는 게 정말로 이 1% 정도 오르는 데는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사가 정확하다면은 뭐 2%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은 오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통합하고 포용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본인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져도 좀 품을 넓게 하고 여유를 갖고 국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면에 쓰셔가지고 마치 특수부검사나 검찰총장처럼 그냥 때려잡자는 식으로 계속 하시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좀 못마땅하거나 비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총선이 1년 5개월이나 남았고 현 정권 집권한 지 7개월도 안 됐는데 세상에 정부 견제론이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야당 다수. 이럴 때는 역대 선거 보면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정부를 지지하겠다,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는 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총선 1년 5개월인데 그렇지 않고 내년 초까지도 가서 전당대회 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뭐 30% 내외다 하면 뭐 제가 좀 섣부른 예측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결단 난다는 우려의식이 무지 커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취재를 정치부장 오래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대통령하고 당하고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가르고 분열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게 네.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민수 대변인 이 답변이 상당히 조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화물연대 운송 거부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요. 정말 휘발유 품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같이 입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는, 금지하는 법안을 특히 상원에서는 찬성 80,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웠고요. 네. 이번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춤추가 세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화물연대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라 그거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인건비 내지 임금을 잡지 못하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올린 기준금리 올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놔도 임금이 올라버리면 소위 이 스파이럴 효과라고 해서 이게 계속 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네. 물가가 오르면 제일 고통받는 건 서민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임금 안 올리면 근로자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고용 유연성이 없잖아요. 미국은 선제적으로 대량 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는 경제가 나빠져도 그런 대량 해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기회에 앞으로 내년에 이루어질 춘투와 관련해서 정부가 강한 스탠스를 견지하지 못하면 이 물가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번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과 같은 강력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